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윤동주 시인을 하죠. 윤동주 시인은 지난 시간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도 좋죠. 근데 좋은 시를 쓰시는 시인들 많잖아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우선은 시대가 잘 맞아요. 일제강점기. 우선은 시대에서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리고 이 윤동주 시인 자체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딱 그 증명사진 보잖아요. 그러면 훈훈해. 아, 정말 잘생겼다. 내가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시인이에요. 한번 살펴봅시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인데 우선은 이번 시간에 5작품을 공부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서시, 서문이라고 들어봤어요. 머리말. 선생님 책 혹시 머리말 보나요? 봤어요? 아, 오글거리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거를 새벽에 썼어요. 새벽 4시에. 머리말을 쓰라고 해서 급하게 쓰는데 뭔가 그 새벽 4시에 감성 알죠? 그 오글거리는 감성. 그걸로 인해서 막 뭔가 써야 될 것 같아서 머리말을 썼는데 나중에 딱 출간되고 보니까 너무 오글거리는 거야. 그 책에 맨 처음에 쓰는 거. 그게 바로 머리말, 서문, 그리고 시라면 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시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의 맨 처음에 나오는 시이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 자체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예요. 다시 얘기해서 윤동주 이퀄 서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국어 선생님들은 외웠을 거야.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면서. 그런 작품이고요. 길은요. 뭔가 잃어버렸대요. 뭔가 찾고 싶은데 못 찾고 있대요. 속상해하고 있는 거고요. 별 해는 밤은요. 별을 하나하나 세면서 쓴 시예요.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는데 서시랑도 비슷하게 과거에는 뭔가 그리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해. 현재에는 더 힘들어. 미래에는 의지를 다져.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해야지. 이거야. 결국은 윤동주 시인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보통 남자 시인이잖아요. 남자 시인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간다고 치면은 이런 거야. 지금 나는 힘들다. 하지만 이겨낼 것이다. 나는 남자니까. 파워. 막 이런 게 남자잖아. 근데 윤동주 시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약간 여성스러운. 그렇다고 김소월 시인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예 여성스러운 것도 아니야. 남잔데 여성스러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난 남자야. 힘들어. 힘든 건 힘든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그래도 이겨내 볼래. 이 정도 심정? 이해가요? 김소월 시인은 여자의 말투로 나는 힘들어요. 나는 한이 맺혔어요. 라고 한다면 이육사 시인은 나는 이 힘듦을 이겨낼 것이다. 이 절망에서 일어날 것이다. 파워. 이게 이육사 시인이라면 윤동주 시인은 힘들다. 힘든 건 사실이다. 그래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은 해볼 거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쵸? 난 힘든 걸 이겨낼 거야 라고 하면은 너무 과하잖아요. 그리고 김소월 시인처럼 하면은 여성스럽고 물론 다 장점이 있어. 근데 윤동주 시인 자체를 드러내면서도 일반적인 사람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힘들 때 그러죠. 성적이 떨어졌어. 아니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실패했어. 아니면 취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됐어. 힘들어. 난 힘들지. 이 힘든 걸 이겨내겠어. 이게 아니라 힘든데 그래도 해봐야지 어쩌겠어. 딱 이 마음이잖아. 그쵸? 윤동주 시인이 그래요. 그 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는요. 이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다고 했죠. 일제시대야. 그래서 이분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제시대 20대 고문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완전 다 갖추지 않았어요. 막 안타까움, 애절함, 그리고 여자들의 모성애도 자극하고 잘생겼는데 일본이 막 탄압을 해서 돌아가신 거야.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일제시대 시인이고요. 그래도 일제시대 윤동주 시인은 지식인이잖아요. 공부를 좀 했잖아.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는 시대가 이렇게 힘든데 난 시를 왜 이렇게 쉽게 쓰지? 나 지금 이럴 때 아닌데. 내가
뭔가 나라를 위해 나서야 되지 않을까? 나 이렇게 시만 쓰고 있어도 되나? 이런 고민. 그 다음에 마지막 참회록은 실제로 다른 시인들도 본인의 자화상에 관한 얘기, 본인의 얘기를 많이 써요. 윤동주 시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고요. 참회한다. 참회한다라는 건 반성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성하는 기록이야. 반성하는 기록이고요. 이런 작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시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해요. 화자의 생각을 시어로 표현한 노래 다 나타나. 노래만, 운율만 조금 덜 나타나. 화자, 생각, 시어, 표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길은 한번 읽어두면 되고요. 사실 별에는 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안 봐도 돼. 근데 보는 이유는요. 이 중에 서시랑 비슷한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의 시가 별에는 밤이구나 라고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잠깐 볼 거고요. 쉽게 쓰여진 시 그리고 참회록까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참회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품이랑 같이 연결짓거나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일부만 보면서 아 이런 게 참회록이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깊게 알아둬야 될 작품은 서시고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것 중심으로 알아둡시다. 그럼 봅시다. 처음부터 중요한 거 띡 보면 이거는 정말 가르치다 보면 외우게 돼요.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차근차근 봅시다. 죽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면 될까요? 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지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괴로워했다, 괴로워한다, 괴로워할 것이다. 괴로워했다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괴로워했다, 먹었다. 과거죠. 지금 과거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했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괴로워했대요. 여기까지 보면요. 봐요.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표현 우리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하늘이 날 봤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어. 하늘 아래 한 점도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그만큼 나는 결백해. 나는 그만큼 도덕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과거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도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사소한 바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해서 이 바람은 안 좋은 표현이네. 다시 얘기하면 이거야. 실제로 윤동주 시인이 약간의 결벽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 하나하나도 제대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 방도 막 말끔히 치우고 이런 시인이야. 이거지. 나는 절대 도덕적으로 완벽하겠어 라고 과거에 다짐을 했었대요. 그래서 잎새에 있는 바람은 그 이파리를 흔들 만한 바람이야. 봐요. 머리카락 있죠, 선생님. 머리 완전 길죠. 이 머리카락을 흔들 만한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 보여요? 지금 살짝 라고 해도 머리카락이 흔들리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침 튄다. 라고 해도 지금 흔들리죠. 그죠? 이 바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사소한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것은 나는 진짜 완전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싶은데 조금만 시련이 와도 나는 힘들었다. 그러니까 작은 고민이 와도 힘들었다 이거야. 이런 거죠.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 근데 파란불이 초록불이죠. 초록불이 깜빡깜빡깜빡깜빡해. 그때 분명 내가 건널 때 중간쯤에 빨간불이 될 것만 같아. 그때 윤동주 시인 같으면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 정확히 깜빡깜빡할 때는 그냥 서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되는 거죠. 건너고 싶은데 조금만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이런 걸로 막 괴로워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잎새에 있는 바람은 사소한 일. 다시 얘기해서 내적 갈등이야. 내적 갈등 많이 하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것도 내적 갈등 아니에요? 제일 큰 갈등이죠. 짜장면을 먹지 짬뽕을 먹지 이거는 정말 제일 큰 갈등이잖아. 그래서 짬짜면도 만들어질 정도로. 그치? 그래서 이런 내적 갈등에도 나는 괴로웠다. 다시 얘기해서 사소한 거에 나는 모든 게 괴로웠다. 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싶은데 왜 난 그러지 못할까? 힘들었다는 거야. 그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내적 갈등은. 그쵸? 만약에 내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 근데 그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그냥 당연히 아무 감정이 없지. 근데 아무 감정이 없는 사이에서도 제 여자친구 예쁘네? 라는 건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윤동주 시인은 그것도 싫은 거야. 이런 것도 내가 있어서는 안 돼. 남의 여자친구를 내가 왜 예쁘다고 생각하지? 이런 정도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싶었던 거죠. 언제? 과거에. 여기까지 됐죠? 서시는 지금 중요해서 잘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노래한다. 내가 뭔가를 노래한대요. 별을 노래한대요. 그런 말 해봤나? 아주 노래를 부르네. 아주 짜장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아주 가수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네. 아주 선생님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네. 의사 되고 싶다고 노래 하더니 결국 됐구나. 이 노래는요, 소망이에요. 결국은 별을 추구하는 마음, 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다시 얘기해서 별을 노래한대요. 그럼 여기서 별은 좋아 안 좋아? 좋죠. 그 다음에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했어요. 해야지. 그리고 플러스 나, 화자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길은 뭘까요? 실제 로드, 길일까요? 나의 주어진 삶? 나의 강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걸. 나의 강사로서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는 건 결국은 나의 주어진 숙명, 나의 목표, 나의 삶대로 잘 살아가야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괴로워했다는 과거죠.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 이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있죠. 과거에는 어땠어요? 사소한 일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고요. 내적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죠. 미래에는 어때요? 별을 노래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걸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나 잘해야지 라고. 그 다음 갑시다.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현재죠. 오늘 밤에 도. 얼굴도 예쁘다는 뭡니까? 얼굴이 예쁘다와 얼굴도 예쁘다의 차이. 얼굴만 예쁘다의 차이. 차이가 나요? 나기는? 쟤는 얼굴만 예쁘다. 얼굴은 예쁘다. 얼굴도 예쁘다.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얼굴도 예쁘다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는 결국은 어제도, 그제도, 옛날에도, 오늘 밤에도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오늘 밤에도 어떻대요? 별, 내가 좋아하는 별, 이 별이 뭐에?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했어요. 스치운다. 나는 걸어간다. 스치운다. 달린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뭡니까? 현재죠. 그래서 현재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대요. 처음에 바람은요, 잎새이는 바람은요, 내적 갈등을 뜻한다고 본다면 잘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람은 별을 흔들 정도의 바람이야. 다시 얘기해서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내가 순수하게 꿈꾸는 게 있어. 근데 그걸 흔들 정도의 바람이야. 엄청난 시련이죠. 이거는 외적 시련이라고도 하고 이걸 만약에 일제강점기를 적용한다고 치면 오늘 밤, 오늘은 왜 밤이죠? 일제강점기의 힘든 삶이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두운 현실을 뜻하고요. 별, 나의 소망이 바람에, 시련에 흔들린다,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이 일제강점기에 나는 소망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됐죠? 지금 과거, 미래, 현재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 부정적 현실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부정적 현실. 이렇게 해서 지금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작품을 봤어요. 그 다음에 31쪽으로 갑시다. 31쪽에 가면은 핵심 정리 붙어 있죠. 여기 옆에 좀 볼게요. 우선 윤동주 시인의 작품 서시에서는 중요한 게 많다고 했었죠. 주제는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 의지 정도가 되겠고, 특징은 과거, 미래, 현재는 알죠. 2번, 하늘, 별의 밝은 이미지와 바람, 어둠의 실현적 이미지가 대립되죠. 3. 윤동주의 부끄러움의 미학. 다시 얘기해서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워하는 시인이에요. 나는 지금 시를 쓰는 것도 부끄럽다. 이 현실에 내가 지식인인 것도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반성하는 시인이에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서시에 잘 드러났고요. 4번 식민지. 식민지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라는 도덕적 순결성에 관한 고뇌 그리고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시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좋은 시어는 별, 그 다음에 길, 하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별은 내가 소망하는 것, 양심, 순수, 희망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나의 신념, 나의 앞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늘은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니까 내가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주는 사람이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반대는 바람이죠. 바람은 내적 갈등을 뜻하기도 하고요. 스치우게 하는 거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밤, 오늘 밤에도 이거는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 이겠죠. 그래서 바람과 밤은 안 좋고요. 별과 길과 하늘은 좋고요. 여기까지 됐죠. 표현상 특징을 봤을 때 어쨌든 대조적인 심상을 부각해서 그만큼 나는 이렇게 소망을 하는데 얘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고 있고요. 시상전개, 과거, 미래, 현재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넘길 수 있어요. 봅시다. 길이라는 시죠. 길. 잃어버렸대요.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라고 했어요. 뭔가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하나도 몰라.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 그러면 아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구나. 어디에 잃어버렸지? 아 택시 안에 놨구나. 이런 식으로 알잖아요. 근데 지금 잃어버렸어요. 근데 뭘? 어디에 잃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주머니를 막 더듬으면서 앞으로 나아간대요. 그 다음에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돌담의 길에 돌담이 쭉 이어진 거죠. 그 다음에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라고 했어요. 담이 길 위에 그림자를 들이운대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길이 있으면 그 옆에 돌담이 있잖아요. 그럼 돌담이 해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자 지잖아요. 그럼 길 위에 그림자가 딱 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대요. 그냥 계속 길은 통한다는 거죠.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우리가 서시에서 하늘 했었죠. 하늘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존재. 도덕적으로 얘가 잘했어 못했어를 판단하게 해주는 존재랬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은 부끄럽게 푸른대요.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했어. 여기서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다음과 같아요. 옆으로 봅시다. 처음에 상실을 잃어버렸대요. 상실. 그쵸? 그래서 어떡하지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담길은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대요. 그 안에서 하늘은 부끄럽게 푸르기만 하대요.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이 중요합니다. 이 길을 내가 걷는 이유는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잃은 것을 국권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일제강점기니까. 그러면 난 국권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의지.
만약에 잃은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봐. 나는 나를 잃었어. 막 내가 분명히 어릴 때는 착한 애였어. 주변에서 아우 예쁘다, 아우 착하다, 아우 성실하다 이랬어.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일반적인 삶이랑. 그래서 내가 담배도 배우게 되고 술도 자꾸 먹게 되고 그리고 옷도 막 쫙 스키니로 입게 되고 막 줄여 입게 되고 짧은 치마도 막 입게 되고 머리도 염색하게 되고 자꾸 일반적인 모습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나를 잃어버린 거죠. 상실한 거죠. 그때 나를 상실했을 때 나를 회복하고 싶고 나를 찾고 싶죠. 그랬을 때 이 시를 봐봐. 마지막.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아직 순수한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는 까닭입니다. 조금 이해돼요? 상실된 걸 회복하는 의지인데 이 상실된 건 나. 이걸 좀 어렵게 자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실된 걸 회복하는 의지인데 이 자아를 조금 더 얘기한다면 국권. 우리나라 잃어버린 주권, 국권을 뜻하기도 해요. 됐죠? 그래서 핵심 정리 가면요. 주제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끝없는 자아 성찰, 본질적 자아 회복에 대한 갈망 이렇게 나오고요. 특징이 주르륵 나오죠. 독백적인 어조를 통한 시상 전개가 보인다.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한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가 보인다. 일상적인 시어를 통해 정서를 표출한다 라고 나와 있죠. 시어의 의미에서 길하고 쇠문 정도만 보면 되는데 우선 길의 별표 하나만 칩시다. 화자가 걸어가는 도정, 가는 길, 도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걸어가는 자아 탐색의 길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길의 의미 잘 봐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쨌든 제목이 길이니까 이 의미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부정적인 상황이 많아요. 쇠문을 굳게 닫고 긴 그림자 들이우고 불안 폭이 없는. 그쵸? 부정적인 상황이 어디 나타나나 보고요. 화자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돌담을 경계선으로 해서 담 밖에는 현실적인 내가 있고 담 안에는 잃어버린 세계,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돌담을 끼고 돌면서 현재 현실적인 나인데 잃어버린 세계를 찾고 싶고 이상적인 나, 옛날의 순수한 나, 아니면 국권 회복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화자는 암담한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본래의 자아를 찾기 위해 끝없이 나아가고 있대요. 하지만 그것은 돌담이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아는 좀처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돌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가는 길, 돌담은 계속 평행이겠죠. 내 옆에 계속 돌담이 있겠죠.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지. 됐죠? 지금 계속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화자가 잃어버린 것을 지금 주머니에서 찾고 있다고 봤을 땐 이거는 자아라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길을 봤고요. 그 다음에 별 해는 밤 볼까요? 별 해는 밤. 별 해는 밤은 별을 세고 있는 건데 별을 하나하나 세면서 여기 별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는데 별은요. 화자가 바라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워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중간에만 봅시다. 별을 세면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르,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안,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냥 별 하나하나씩 세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도 생각하고 이러는 거야. 별을 하나 보면서 저거는 우리 엄마, 저거는 추억, 이거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누구, 이거는 쓸쓸함 이러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저건 내 첫째 여친, 저건 내 둘째 여친, 저건 내 셋째 여친 이러기도 할 테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지막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를 어쨌든 3번이나 반복을 했으니까 그만큼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화자는 별을 하나하나 세면서 별이 이렇구나. 그리고 별이 뭐 이런 걸 지향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걸 그리워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에서 5형까지는 과거의 그리움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그 뒤에를 봅시다. 6에서 7년은요. 어머니가 어디에 있대요? 멀리 북간도에 있대요. 만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8에서 9년은요. 나는 뭔가가 그리워서 이름을 써보고 지웠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그러나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 그러나 한번 보세요. 별 해는 밤에서는요. 사실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이 중간에 지금 읽어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그러나 부분을 보면 되는데 그러나는 시의 전체가 전환이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전환이 돼. 그래도 나는 잘하겠어. 봐봐요.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라고 했어. 다시 얘기해서 그러나 나는 의지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해요. 역시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고요. 미래에는 의지를 가지겠다, 희망을 가지겠다 라고 쓰여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별 해는 밤에서는 2번, 36쪽에 2번 별의 기능과 의미 별표 치고요. 다른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발상과 표현이 유사한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있죠. 백석 시인도 중요해요. 백석 시인도 선생님이랑 살펴볼 건데 이 흰 바람벽이 있어도 아 별에는 밤이랑 비슷하구나 라는 것만 읽어두고 넘어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작품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만 보자고 했죠. 여기서 7년을 보면 됩니다. 7년. 이 6형까지는요.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일본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상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일본을 아는 거는 좋은 일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일본의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데. 이건 상징적인 거지만 늙은 교수라는 것은 일본 현실과 별로 상관이 없는 옛날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일제강점기에 큰 꿈을 품고 일본에 갔어. 일본에 가서요. 나는 일본을 제대로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겠어라는 꿈을 먹었어. 근데 일본에서 막상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루하루 대학교의 강의를 듣는 건데 그 강의는 그 늙은 교수의 옛날 이론이야. 그러면 그게 필요가 있어? 별로 없잖아요. 시대랑은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면서 나는 이렇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힘든데 나는 이렇게 시나 쓰고 앉아있고 공부나 하고 앉아있고 힘드네? 이거야. 봅시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계속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워 라고 하고 있죠. 부끄러움의 시인이래. 그 다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남의 나라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못하네.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거는 부끄럽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남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게 맨 처음 1년에도 써있어. 다시 얘기해서 맨 처음과 이 중간 부분이 같아. 어느 정도의 수미상관 정도는 있고요. 그 다음에 등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어둠을 부정적인 걸로 본다면 이 부정적인 것을 내가 아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등불은 밝혀서 내몰 수는 있대.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조금의 힘은 낼 수 있대. 이 시로. 그래서 나는 아침을 기다린대. 일제강점기가 해결될 때 광복을 기다린대. 최후의 나는 이렇게 지금 일제강점기 시대에 등불 정도는 밝혀주면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려워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라고 써있어.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나한테 손을 내민다는 건 결국 뭘까? 내가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한다.
화해한다는 의미로 봅시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나 스스로 화해를 하는 거야. 동주야, 괜찮아. 네가 지금 일본에서 일하고 있어도 괜찮아.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어도 괜찮아. 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돼.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화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약속, 최초의 화해. 다시 얘기해서 계속 방황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 왜 여기 있지? 나 왜 이런 공부하고 있지? 나 빨리 총이라도 갖고 가서 누구 찔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찔러? 총으로 찔러? 칼로 찔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별 생각 다 하다가 스스로 다독이는 거야. 동주야, 괜찮아. 우선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스로 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거죠.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이런 식의 내용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악수, 화해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갑시다. 38쪽에 핵심 정리의 주제. 어두운 시대 속의 자아 성찰, 자기 성찰, 고뇌. 그 다음에 특징은 서술에 의한 심상의 전개, 이미지의 전개, 시각적 심상이 많아요. 그럼 봅시다. 시어의 의미. 밤비와 어둠이 안 좋은 거라면 등불과 아침은 그걸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침은 극복된 상태고 등불은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거죠. 극복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침전한다라는 것은요. 떨어진다라는 거고 떨어진다는 건 어쨌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다. 나는 계속 가라앉는다. 이게 침전이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은 내가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반성하는 거고. 잘 보고 있죠? 거의 끝나가. 그 다음에 최초의 악수는요. 화해하겠다. 나는 스스로 이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되는 거죠. 표현상 특징을 봤을 때 의문문 형식이 있고요. 서술적인 표현이 있고요. 대립적인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마지막 작품 봅시다. 참회록이라는 작품이고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다시 얘기해서 구리 거울에 내 얼굴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나는 욕되대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구리 거울을 되게 옛날 거잖아요. 파란 녹이 꼈대잖아. 역사로 봅시다. 근데 역사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다. 역사 속에 나야. 근데 이거는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욕될까? 다시 얘기해서 역사 속에 나는 욕됐다. 다시 얘기해서 욕먹을 만하다. 부끄럽다. 역사 속에 나는 부끄럽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지금 이 역사는 어떤 역사야?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은 망국이죠. 망국민이야 나는. 지금 역사는.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나는 망국민으로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이 안에 내가 있으면서 아우 부끄러워. 아우 속상해. 이런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젊다 진짜. 무슨 기쁨을 바라며 살아왔는가. 다시 얘기해서 나는 한번 참회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참회는 반성이라고도 했죠. 마지막 시예요. 조금만 힘내요.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대요. 매일매일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를 자기 반성, 자아 성찰이라고 해요. 도덕에서 많이 배우지 않아요? 자아 성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계속 반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라고 했어.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계속 나를 성찰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매일 반성해보자. 거울을 닦으면서 매일매일 스스로 오늘 내가 뭐 했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지? 하면서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닦으면서 은지야 너 오늘 똑바로 살았니? 은지야 너 오늘 괜찮았니? 너 혹시 실수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는 거죠. 마지막.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은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타난대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아무리 반성해봤자 우리는 망국민. 다시 얘기해서 미래에도 별로인 거야. 그래서 비극적인
전망을 하면서 끝이 나는 거야. 아우 슬퍼. 우리나라는 똑같을 거야. 이렇게 내가 반성한다고 소용이 있을까? 이런 거죠. 봅시다. 핵심 정리의 주제는요. 고난 극복의 의지가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정리로 갑시다. 40페이지. 우와, 우리 벌써 40페이지야. 시와의 의미, 파란 녹, 구리 거울, 왕조의 유물, 즐거운 날, 밤, 운석, 슬픈 사람의 뒷모양 있죠. 각각 살펴봅시다. 파란 녹은 역사. 그 다음에 구리 거울은 자기를 생각하게 해주는 매개체죠. 밤은 시대의 현실. 그 다음에 운석은 죽음의 이미지라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희생하는 사람. 근데 뒷모양이야. 뭔가 비극적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표현상 특징에 거울을 닦는다는 건 결국은 상징적인 거예요. 나를 반성해보자 라는 뜻인 거죠. 됐죠? 여기에 보면요. 밑에 이상의 거울과의 비교 있죠. 윤동주 시인의 구리 거울은요. 역사의식을 해야 되는데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라면 이상의 거울은 자기 분열이야. 나와 거울 속에 나는 다르네? 이런 걸 깨닫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살펴봤고요. 서시는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했었죠. 잘 알아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로 가면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현재는 힘들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겠다라는 거고 길은 상실된 걸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요. 별, 해는 밤은요. 마지막에 그러나 부분에 시상전환 보인다고 했어요. 그럼 쉽게 쓰여진 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쉽게 시가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현실에 나와 화해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악수를 하는 부분에서 나오죠. 그 다음 참회록은요. 거울의 의미를 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게 해주는 매개체, 반성하게 해주는 매개체고요. 반성의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요.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의 시인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면서 어느 정도 극복 의지가 있다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 마칠게요. 오늘 고생했고요. 감사합니다.